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제가 전에 이잉크 태블릿에 대한 개념과 용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새롭게 출시된 컬러 이잉크 태블릿이 있어서 하드웨어 소개도 하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아이패드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북스노트 에어 4C 제품 되겠습니다. 10.3인치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고요. 스냅드래곤 690 램은요 6GB 내장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성능이 다른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비교해서 최신 스펙이 아닐 수 있지만 이 잉크 디바이스 특성상 이 정도 사양이면요 충분해. 빠른 성능을 내기에 아주 충분한 정도입니다. 이전 기기도 사실 성능상 부족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기를 사용하고 싶었던 이유는 안드로이드 13 버전이 탑재됐기 때문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하면서 앱 호환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고요. 특히 최신 보안 패치까지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더랬죠. 자, 이 부분은요, 이잉크 태블릿이 최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보안과 호환성을 위해서도 사후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10인치대의 태블릿치고는 제품이 제법 넓어 보이지 않나요? 와우. 한쪽으로는 약간 넓은 베젤 공간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이 잉크의 특성상 디스플레이를 표현하는 컨트롤러를 이렇게 한쪽에 베젤에 위치시켜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태이긴 한데요. 또 막상 이 잉크 태블릿은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할 일이 많아서 적당한 수준의 그립감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무게는요 420g입니다. 이 사이즈를 생각하면 한 손으로 나름 편안하게 들고 있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두께는요 5.8mm로 이번에 엄청나게 얇아진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보다도 미세하게 더 얇습니다. 다행히 전체 프레임이 알루미늄으로 단단히 마감이 돼 있어서요, 실제 필기하면서 꽤 많은 힘을 실어도 휘거나 삐걱거리지 않고 단단하게 지탱을 해줍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딱 하나, 이건 또 얘기하고 갈게요. USB-C 충전 포트가 하단부가 아니라요, 왜 그랬지? 왼쪽 사이드에 있습니다. 이게 이 폴리오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위치라서 충전할 때 케이스를 연 상태로 충전을 해야 돼. 이게 너무 아쉽지 않아? 왜 그렇게 만들었지? 왜 그랬을까? 아마도 사이드 쪽 베젤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베젤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래도 충전할 때 접근이 불편한 것은 좀 아쉽지. 여기다 그냥 구멍 뚫어주지 왜? 안 되나? 자, 기본 저장 공간이 64GB입니다. 이 잉크 태블릿은 보통 문서를 보는 용도와 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할 일이 거의 딱히 없어요. 다만 워낙 기본 OS와 필수 앱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USB-C 포트 옆에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통해서 추가 용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딱히 저는 추가 용량이 필요한 일은 진짜 없었어. 혹시 있어요? 자, 그리고 좀 기대 이상이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파워 버튼에 지문 인식 센서가 있어. 펜은 기본 스타일러스 펜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이드에 자력으로 부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이드 프레임이 둥글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자력이 굉장히 강한 편은 또 아니야. 그래도 이 폴리오 케이스가 이 펜을 같이 고정할 수 있게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아줘요. 예,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하드웨어 소개는 그렇고, 그렇다면 왜 아이패드가 아니라 이 잉크 태블릿이 필요한 걸까? 디스플레이 사이즈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 잉크를 사용한 제품 중에서 가볍게 한 손으로 들 정도의 사이즈는 전자책을 읽는 경험에 좀 더 포커스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10인치 이상의 큰 사이즈는 필기 경험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와콤펜을 지원하는데 반응 속도가 이 잉크 치고 아주 짧고, 특히 필기 시에 종이에 정말 펜으로 쓸 때와 유사한 마찰감을 주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기분 좋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애초에 노트 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다양한 펜 타입은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노트 템플릿도 친절하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모든 일정을 디지털 캘린더로 관리하고 할 일도 투두리스트로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당일의 계획을 쓰고 생각을 자유롭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쓰면서 계약하고 정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노트 앱을 통해서 작성한 모든 메모를 손쉽게 클라우드에 동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드랍박스 등 가리지 않고 다 쓸 수 있어요. 그냥 원하는 메모를 언제든 손쉽게 떠오르는 대로 막 쓰고 나서 다시 보고 싶을 때는 꼭 이게 아니더라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도 손쉽게 열어볼 수 있는 그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큰 사이즈의 이잉크 태블릿의 장점이라면 PDF 읽기가 아주 편합니다. 애초에 디스플레이가 종이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PDF를 출력해서 보는 듯한 그런 경험을 줄 수 있고 딱 한 페이지를 전체 화면에 두고 보기에도 사이즈가 적당합니다. 기본 PDF 뷰어가 이잉크 태블릿에 맞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펜을 통해서 쉽게 하이라이트하고 그리고 손글씨로 주석을 달면서 보기에도 편하고 이렇게 필기한 내용이 그대로 PDF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필기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태블릿에 교과서 같은 아이패드를 두고 굳이 왜 다른 태블릿을 싶은 생각이 많겠지만 확실하게 이 태블릿은 아이패드보다 좋고 나쁜 잣대가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다른 경험을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잉크 디스플레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가장 완성도 있게 제품에 잘 담아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필기감과 필기 편의성을 갖고 있고 이잉크 치고는 컬러 발색도 좋고요. 리플래시도 상당히 빠른 편이라서 그럴 경우는 거의 없지만 영상도 재생해서 볼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비추. 아무튼 물론 필기는 아이패드도 되고 갤럭시 탭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예전에 종이에 연필로 써내려갔던 그 필기감을 경험하고 싶거나 오랜 시간 PDF나 텍스트를 읽어야 할 경우에는 확실히 종이를 보는 듯한 편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좋아하는 최첨단, 최신, 최고 이런 제품과는 사실 거리가 좀 있죠. 이 제품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이 있어서 의미가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어떤 생각인지 좀 알려주시고 갖고 싶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그런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요즘에 나 그거 재벌집 막내 아들 다시 보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갖고 싶은 걸 사는 거.